클라이언트사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이며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수익성 악화 원인을 진단해 주시고 개선 전략을 도출해 주세요. 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OLED와 LCD 등 디스플레이의 종류 또는 대형 및 소형 등 사이즈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클라이언트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사는 LCD를 위주로 TV, 모니터에 들어가는 중대형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소형 디스플레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종류보다는 디스플레이의 사이즈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B2B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클라이언트사가 납품하는 고객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객사의 종류와 분포에 따라 매출 구조가 상이해져 문제 진단을 위한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요 고객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고객사별 매출 기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사는 세개의 주요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80%입니다. 나머지 각 고객사에서는 20% 미만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사가 겪고 있는 영업이익률 하락의 경우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은 클라이언트사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클라이언트사의 매출과 비용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최근 2년간 클라이언트사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 또한 동시에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출 및 비용 증가는 클라이언트사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 전반적으로 주요 경쟁사들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매출의 경우 최근 스마트워치 같은 전방 산업의 성장에 따라 해당 디스플레이를 판매하는 주요 경쟁사들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의 경우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주요 경쟁사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 클라이언트사의 매출 증가율은 경쟁사 대비 낮고 비용 증가율은 경쟁사 대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사의 수익성 악화 원인은 매출과 비용 양측 모두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과 비용 모두 살펴보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있어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경쟁사의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라이언트사가 커버하는 제조 밸류체인 영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커버하는 밸류체인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 구조가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밸류체인은 제품 연구 개발, 원재료 매입, 그리고 제조 공정, 유통 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내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떠하며 주요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 정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 내에는 세개의 주요 경쟁사가 존재하며 클라이언트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15%입니다. 나머지 두 경쟁사는 각각 30%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들을 기반하여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클래리피케이션을 통해 짧은 시간 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면접관에게 계속 질문을 하며 클라이언트사의 문제 배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문제 제정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구체화하고 의사소통 오류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는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과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지점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수익성 악화 문제 진단 및 개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매출 구조 중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찾고 비용 구조 중 문제가 되는 지점을 파악한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영업이익률은 매출분의 영업이익이고 1-매출분의 영업비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영업이익률 감소는 매출 대비 영업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을 나누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측면의 경우 P 곱하기 Q의 구조로 접근하고 비용 측면의 경우 밸류체인 기반으로 각 활동별 비용 구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도출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단계 모두 진행해 주시되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지점 진단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 인터뷰는 하나의 정해진 정답이 없으며 지원자와 면접관이 함께 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입니다. 지원자는 면접관에게 앞으로의 문제풀이 계획을 공유하며 접근 방법을 합의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수익성 악화 문제 진단을 위해 매출 구조의 문제 지점 파악, 비용 구조의 문제 지점 파악, 개선 전략 및 실행 방안 도출의 세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매출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구조로 분석하고 비용은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전체 스코프를 면접관과 합의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 인터뷰의 경우 배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면접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자만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매출과 비용을 구분하여 매출 측면에서 수익성 악화의 주요 지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메이저 고객과 비메이저 고객 간의 매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 그룹을 나눠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량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메이저 고객의 매출부터 봐주세요. 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상 매출은 출고되는 디스플레이의 면적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드라이버를 재구성한 뒤에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저 고객의 경우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판매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큰 고객에게는 거래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할인해주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가격 구조가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 상위 3개 업체와는 좀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의 경쟁사들 또한 메이저 고객과 비메이저 고객의 판매량 구조가 유사한지 궁금합니다. 주요 경쟁사와 클라이언트사의 판매 구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메이저 고객 매출 비중은 80% 이상이지만 경쟁사의 경우 50%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사의 경우 경쟁사와 달리 메이저 고객에 대해서는 판매 단가를 높이기 어렵고 수요를 장기 계약 형태로 대부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과 관련한 변수 등에도 불구하고 유동적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매출을 추가적으로 증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비메이저 고객 대상 매출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고객 대비 제품 판매 단가가 비교적 높은 비메이저 고객 대상 매출에 있어서는 면적당 판매 단가와 전체 출고 면적을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면적당 판매 단가 곱하기 전체 출고 면적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출구 면적을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눠서 살펴볼 방법은 없을까요? 디스플레이가 판매되는 방식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매출 드라이버 중 전체 출고 면적은 다시 출고 디스플레이당 평균 면적 곱하기 출고 디스플레이 장수로 구성됩니다. 좋습니다. 해당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비메이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면적당 판매 단가는 메이저 고객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메이저 고객 대상 출고 디스플레이당 평균 면적이 낮거나 출고 디스플레이 장수가 적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경쟁사 대비 클라이언트의 두 지표는 어떠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클라이언트사의 경우 현재 비메이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출고 디스플레이 장수 자체는 경쟁사 대비 큰 차이가 없지만 출고 디스플레이당 평균 면적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가 메이저 고객과 비메이저 고객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두 고객군에 대해 판매하는 제품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
클라이언트사는 메이저 고객 대상으로는 중대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비메이저 고객 대상으로는 소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판매해온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메이저 고객 대상 매출의 경우 출고 디스플레이당 평균 면적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등 소형 디스플레이 위주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은 디스플레이의 면적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를 생각하였을 때 클라이언트사가 비메이저 고객군에 대한 매출액이 경쟁사 대비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비용 측면에서 문제 지점을 진단해 주시죠. 지원자는 먼저 매출과 비용을 구분한 뒤 매출을 드라이버 단위로 쪼개어 원인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메이저 고객과 비메이저 고객 간 매출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어 판매 단가와 판매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을 강조하며 매출이 단순 수량이 아닌 출고 면적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면접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확인을 통해 지원자는 매출 드라이버를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케이스 인터뷰에서는 문제를 쪼개고 면접관과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사의 비용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밸류 체인을 확인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밸류 체인은 연구 개발, 원재료 매입, 제조 공정, 유통 판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보면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R&D 비용, 원재료 매입 단계에서는 원재료 구매비, 제조 공정 단계에서는 인건비 및 감가상각비, 유통 판매 단계에서는 운송비 등이 주요한 비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 항목이 가장 주된 문제일 것 같으신가요? 네. 우선 비용 문제를 분석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비용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방식과 클라이언트사 내부적으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의 비용 구조의 추이를 점검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 두 관점에서 주된 이슈가 어디에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관점 모두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경쟁사와의 비교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앞서 클라이언트사는 경쟁사 대비 비용 증가율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과도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부적인 히스토리컬 비용 추이의 경우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 같아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울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R&D 비용, 원재료 구매비, 감가상각비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나 제조 공정의 인건비와 유통 판매에서의 물류비는 업체마다 운영 방식의 차이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클라이언트사의 비용 부담이 과도한지 구조적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비용 항목의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비, 원재료 구매비, 감가상각비는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 공정상 인건비는 경쟁사 대비 매우 높고, 운송비 또한 일부 경쟁사보다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측면에서의 핵심 문제 지점은 제조 공정 단계와 유통 판매 단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와 물류비가 왜 많이 들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고용된 인력수 곱하기 인력당 평균 근무 시간 곱하기 단위 시간당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고용된 인력의 업무 내용과 특성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당 인건비에는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사와의 인건비 차이는 고용된 인력수와 인력당 평균 근무 시간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드라이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근인에 대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경쟁사 대비 고용된 인력이 많거나 인력당 평균 근무 시간이 길다는 문제의 원인은 인력당 생산 효율이 낮아 불가피하게 고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당 생산 효율이 낮은 경우는 불필요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장의 자동화 정도가 낮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은 전체 조직 구조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사는 공정 자동화에 대한 설비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쟁사 대비 고용 규모가 크고 고용된 인력의 평균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긴 편입니다. 이제 유통 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통비를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사의 유통비를 분석하기 위해 유통을 직접 커버하는지 혹은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아웃소싱을 활용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사는 자체적인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유통 전반을 직접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사의 총 유통비는 유류비와 운송수단의 감가상각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류비와 자체 보유 운송수단의 감가상각비 중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감가상각비보다는 절감이 용이한 유류비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총 유류비는 운송 횟수 곱하기 운송당 이동 거리 곱하기 거리당 유류비로 구성될 것입니다. 거리당 유류비의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운송 횟수와 운송당 이동 거리에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다만 운송 횟수의 경우 이미 적재율이 95% 이상으로 최적화되어 있어서 더 줄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사의 유통비 부담은 운송당 이동 거리가 길어 발생하는 비효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자는 면접관과 앞서 합의된 바에 따라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 구조를 점검하며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다각도로 파악했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밸류체인을 단계별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접근하였고, 각 단계별 주요 비용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지원자는 비용 분석 방법과 해당 케이스의 핵심 비용 항목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케이스 인터뷰에서는 가능한 접근법과 분석을 단순하게 나열하기보다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나 접근법을 함께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진단해 주신 문제를 클라이언트 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 진단과 동일하게 매출과 비용 측면으로 나누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출단에서의 문제는 메이저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메이저 고객에게 출하되는 디스플레이의 평균 면적이 낮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납품처 모색을 통해 기존 대비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 계약을 맺고 있는 메이저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하는 제품의 측면에서는 비메이저 고객에게 판매하는 제품 포트폴리오에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소형 디스플레이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성 높은 중대형 디스플레이로의 판매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 비해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새로운 납품처와의 계약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 메이저 고객과는 대량 주문에 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납품처와는 소량 주문 혹은 단기 계약을 제공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비용단에서의 문제는 공정 자동화 투자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인건비와 긴 운송당 이동 거리로 인한 유류비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공정 자동화에 투자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경로 재설계, 출고센터 재배치 등 운송 동선 효율화를 통한 이동 거리 감소를 통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지 지원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행 용이성, 즉 feasibility와 전략의 효과 정도, 즉 임팩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feasibility 측면에서는 운송 경로를 재설계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행이 용이하며 새로운 납품처 확보가 그 다음으로 실행이 용이합니다. 임팩트 측면에서는 새로운 납품처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성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feasibility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납품처 확보, 운송 동선 효율화를 통한 유류비 절감을 실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라인 비율 조정 및 투자를 통한 판매 포트폴리오 재검토, 공정 자동화 투자를 실행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사의 CEO에게 수익성 악화 원인과 개선 전략을 보고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케이스를 랩업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수익성 악화 원인 파악을 위해 매출과 비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매출단에서는 가격 조정이 어려운 메이저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비메이저 고객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당 판매 단가가 낮은 소형 디스플레이의 높은 판매 비중이 원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비용단에서는 공정 자동화 투자 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인건비, 운송당 이동 거리 문제로 인한 높은 유류비가 원인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피지빌리티와 임팩트를 고려한 결과 당사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납품처 확보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 운송 동선 효율화를 통해 유류비를 절감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정 자동화 투자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판매 포트폴리오 재검토를 통해 중대형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케이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